9월 28일 일요일 광명 우스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앞선에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이번 회차는 서울올림픽 37주년 기념 대상경륜이 선발 우수 특선에서 펼쳐졌습니다. 금요경주 예선전, 전일은 준결승전이죠. 금일은 각급별 결승전이 대상경주 결승전으로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일 배당이 만들어졌었던 경주도 있었고 상당히 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경주도 있었습니다. 전개적으로 광명 우스급 8라운드 너무나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경주 결과 보고 이번 금일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최정환을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정환보다는 조봉철의 선행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조봉철과 박이로 조봉철과 주윤욱의 동반 입상을 먼저 공략해 보자 해서라고 음성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봉철, 박이로, 주윤욱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복승도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이어졌었는데 박이로가 욕심을 냈어요. 조봉철하고 박이로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만 됐어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박이로가 악착같이 조봉철 상대로 취입승을 펼쳐나가다 보니까 조봉철과 박이로 동반 입상 복승까지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박이로가 취입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경주 끝나고 얼마나 열이 받는지 이번에 금일 해설방송 끝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좀 제대로 안 올 것 같아요. 조봉철하고 박이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만 주윤욱까지 3복승 좋은 결과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9라운드도 민성기하고 박성현의 동반 입상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두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좋은 결과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라운드 때도 송경수가 분명 유리하다 하지만 정현수가 승벽을 발휘 나가게 된다면 이육동, 김원정 동반 입상 깔끔한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정현수, 이육동, 김원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일반 레이스도 상당히 좀 치열했었고 준결승전도 상당히 치열하다 보니까 금일 12라운드 우스급 대상경주 결승전이 편성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권혁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명이 노조 선수들 이라는 점에서 경제 중심 배수철이 정현수라든지 김태울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무난하게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머지 6, 7, 8, 9, 10, 11라운드는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 있는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원래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말씀드리면 김광호, 정현수, 배수철, 박성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광호, 정현수, 배수철, 박성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송경수도 이번 회차 컨디션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별승급 도전이었습니다만 전일 낙차사고 골인과 동시에 낙차사고 당하다 보니까 다소 좀 특별승급의 기회에 살려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광호, 정현수, 배수철, 박성현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청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 다면 방송 제작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급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급 6라운드 김원정, 이성재, 류성희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패성. 류성희가 전일 대타 출전했습니다만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김민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시우, 김용모, 이기호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가 힘을 쓸 것 같아요. 김시우가 막혀 나가고 김용모가 따라 나서는 이기호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민배가 내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원정이 떡하니 초주보다 많고 있죠. 이성재가 자리 잡고 유성희가 뒤를 잡거나 앞선에서 땡겨만 준다면 김민배가 넘어서야 되는데 이번 회차 시속이 아무래도 좀 생각만큼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성재도 시속감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성재가 그래도 직전에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11초 때 언저리 시속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김민배가 이성재가 때리고 김원정의 견제력이라 한다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만큼 전 김원정이 이성재 활에 나가게 된다면 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도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김원정과 이성재 동반 입장 쪽에 김원정과 이성재 동반 입장 쪽을 한번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이성재가 타종부터 때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후미권에서는 김시우가 차가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정과 김시우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재가 선행감이 좋다면 김원정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면서 김시우 견제 가능할 것 같아요. 류성희까지 있기 때문에 김원정과 이성재 동반 입장 쪽에 김원정과 김시우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재가 힘을 쓰면 김원정이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김민배가 힘을 쓰게 된다면 김시우하고 김형모가 쫓아 나서는 교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가 끝까지 버텨내기보다는 김형모의 협공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김시우하고 김형모죠. 김시우가 김민배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가 이번에 차만큼은 또 강자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일도 이성재가 힘을 쓰면 김민배가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만큼 김시우하고 김명모, 김시우하고 김민배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원정, 이성재 상황에 따라서 류성희까지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대3의 맞대결입니다. 김민배가 내선 잡게 된다면 김시우, 김용모가 유리한 편성, 이성재가 내선 잡고 김원정의 후미 견제라고 한다면 김원정, 이성재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 정윤혁이 전일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윤혁이 경주 풀어나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금일은 박성현이 있고 이찬우가 있고 대타 출전하고 있는 이용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일만큼은 박성현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정윤혁이 몰고 가고 이용희라든지 이찬우가 막혀나가는 경주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9라운드 민성기가 가면 현준, 박성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민성기하고 박성현이 함께 경주를 풀어나가지는 않았어요. 자리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성현이 민성기 마크 선거하면서 동반 입상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강급 이후 고전했었던 박성현 때려주면 정윤혁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정윤혁과 박성현의 동반 입상 쪽에, 정윤혁과 박성현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대타 출전하고 있는 이용희도 직전 회차 상당히 몸 상태가 괜찮았어요. 정윤혁이 이용희 달고 때려준다면 정윤혁과 이용희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동서울팀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윤혁이 전일 때리려고 하다가 어중간하게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은 박성현 철저하게 활약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 만큼 정윤혁과 박성현의 동반 입상, 정윤혁과 이용희의 동반 입상 동서울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김우현이 금일만큼 좀 뭔가 서두를 것 같아요. 최병일이 몰고 가고 성정우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박성현도 강급 이후 선행을 좀 제대로 발휘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찬우도 그렇죠. 이용희는 정인영만 바라봐야 되는, 정인영이 또다시 머뭇거리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병일의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도 되는 상황인 만큼 최병일하고 김우현의 14기 협공의 동반 입상, 최병일하고 성정우 정도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노조선들의 협공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최병일하고 김우현입니다. 최병일하고 성정우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혁이 박성현 몰고 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동서울 협공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직전에 차 몸 상태가 좋았었기 때문에 정윤혁이 챙겨주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8라운드 이번 편성 아무래도 이인우하고 강민성 세종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윤진규의 도움을 받고 김홍기가 따라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세종팀 중심으로 하는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동갑내기 동대전과 함께 다녔었던 선수들 협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조봉철 다시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전일 광명스컵 8라운드 경주 결과 끝나고 너무나 좀 열이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상당히 좋았어요. 중심으로 가져가봤었던 조봉철, 박일호, 주현호 3차권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데 박일호가 욕심을 냈어요. 조봉철 상대로 마크만 했어도 상당히 좋았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박일호가 조봉철 상대 직선에서 차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나 좀 기쁘기도 하고 열도 받았습니다. 이 경주 때문에 금일 편하게 방송 끝나고 편안하게 잠은 못 잘 것 같아요. 조봉철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도 조봉철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해병대 동기 강재훈과 완벽한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강지원도 이번에 참 몸 상태가 괜찮아요. 마크되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조봉철과 강재원의 동반 입상을 한번 먼저 가져가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권순호가 긁어주고 조봉철이 반바퀴 점에서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강지원도 마크 지켜낸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만큼 조봉철하고 강재원의 동반 입상, 조봉철하고 강재원의 동반 입상 먼저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이인우가 마크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민성이 힘을 쓰는 작전 펼쳐나가고 조봉철이 넘어서면서 강민성이 버텨내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만큼 조봉철하고 강전입니다. 조봉철하고 강민성의 동반 입장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봉철이 다시금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전과 협공, 해병대 협공 가능성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강민성이 힘을 쓰고 이인우가 후미권 마크에 나가는 견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진규가 힘을 쓰고 강민성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이인우도 이번에 특별 승급 기회를 잡긴 했습니다만 취입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또 선행력은 다소 강민성보다는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민성이 이인우 달고 쏘는 강민성이 윤진규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조봉철이 강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다시금 조봉철하고 강재원의 동반 입상, 조봉철하고 강민성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권순우도 연이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권순우도 내선 잡고 힘을 쓰면 희속감이 괜찮아요. 조봉철이 권순우 몰고 가게 된다면 강민성이 타임 재다가 고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권순우의 3차권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조봉철하고 강전의 동반 시장 쪽에 조봉철하고 강민성의 동반 시장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강민성 중심으로 이인우, 윤진규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라운드도 좀 공격적인 승부를 먼저 생각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라운드 금요경주 때 고전했었던 이성록 전일은 저측에 나서면서 완승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교가 쫓아가지 못했어요. 양균이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다소 좀 배당이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은 이성록입니다. 박준성 활에 나가고 이성록 여기에 박철성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채영이 막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준성이 선행력 발에 나가게 된다면 타이밍만 제대로 잡게 된다면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종부터 때려야 되죠. 안정도 있고 양견도 있어요. 박준성이 이들 상대로 넘어서기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성록이 넘어서게 된다면 전 박철성과 협공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철성도 연이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마크는 잘합니다. 더군다나 수성과 금정 창원에서 또 영주 훈련원에서도 만나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 이성록과 박철성의 궁합 쪽에 먼저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박준성이 힘을 쓰고 이성록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편차는 심합니다. 하지만 내선 잡고 힘을 썼을 때는 11초 때 초반 언저리까지 끊어내고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면 박준성 몰고 와서 이성록이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협공은 전 아무래도 이성록이 저측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박철성과 협공 가능성 기대해 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또 노려봐야죠. 양견도 컨디션이 괜찮아요. 연이틀 안지용이 다소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힘을 쓰게 된다면 박일호 직선 취입 승부 가능하죠. 앞선 경주도 언급했습니다만 전일 8라운드 생각하면 너무나 좀 열도 받기도 하고 상당히 좀 기분도 좋은데
때 박일호가 악착같이 취입 승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크도 가능했었던 상황, 마크에 만족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악착같이 취입 성공했었던 박일호, 젊은 선수들 좀 박일호 같은 근성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경주 내용을 보면 너무나 좀 아니란 경주를 좀 많이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일호 같이 마크 될 수 있는, 취입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악착같이 취입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뭐 팬들도 좀 흥분하고 멋진 경주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의도적으로 마크에 만족하는 경주도 상당히 많았다는 점에서 젊은 선수들 박일호의 근성 반드시 배워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금일도 양견이 때리고 안정이 때리면 박일호 차 나옵니다. 박일호하고 양견이죠. 박일호하고 안정의 동반 입상 충분히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까지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일호 뭐 전일 같은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뭐 양견 취입 가능하죠. 안정 취입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박일호의 선정 가능성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성록과 박철성, 이성록과 박준성의 협공 가능성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박준성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뭐 김재영도 3차권 진입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라운드 박병화가 전일 참 좋은 기회 잡았습니다만 결국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발수처리 훌러덩 하다 보니까 이명환까지 불러들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박병화가 과연 박유나 주윤욱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민성기가 선행력이 괜찮아요. 동기생 현지은 여기에 김현경까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박병화 선행 나서도 민성기가 젖지게 나설 수 있고, 민성기, 현지은, 김현경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박병화 또 못 넘어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뭐 득점은 박병화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민성기 금요경주 때는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광명우스컵 10라운드 김슈가 고전하면 민성기 박성현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상당히 좀 좋은 결과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민성기가 동기생 현진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민성기하고 현지훈의 동반 입상, 민성기가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현경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충청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요즘도 김현경도 요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마크에 한 작전 상황에 따라서 취입도 나옵니다. 민성기하고 김현경 충청권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민성기하고 현지훈 28기 동기생들의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우선이라는 점, 민성기하고 김현경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현경 뒷자리 최민호가 막혀 나가면서 비노조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박병화가 전일 타점 잡지 못하고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유나와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박병화의 뒷자리에 주윤욱이 막혀 나갔을 때는 민성기가 타점 잡지 못하면서 박병화가 전일 부진 만회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병화가 타점 잡으면 버티고 타점 잡지 못하면 아예 바닥으로 밀려날 수 있는 만큼 타점 잡았을 때는 박유나, 주윤욱과 협공 가능성, 이들 중심으로 노조서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민성기가 좀 더 젊고 마크 주병 선수가 아니라 얼마든지 시원스럽게 경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경주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점에서 민성기, 현지훈, 민성기, 김현경과의 협공 가능성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라운드 앞선 경주와는 다르게 이번 편성은 1노조 선수로만 비노조 선수로만 구성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득점은 최정환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한데 연이틀 바닥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최정환이 금일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반면 류재민 금요경주 때 타점 잡지 못하고 고전 면치 못했어. 하지만 전일을 시원스럽게 넘어서면서 완벽한 동반 입상 성공시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류재민이 저치기 타민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팀 후배 정지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정지민도 강급 이후 다소 좀 고전 면치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유재민이 졌었을 때는 정지민, 흥미권 막혀 나가는 경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전 수성팀 협공에 한 동반 입상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인 만큼 류재민과 정지민의 동반 입상 쪽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마크는 김동훈이죠. 그 점 생각해보게 된다면 류재민과 김동훈의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는
한번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김동원을 달아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지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이번 편성 류재민과 정지민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손재우가 힘을 썼을 때 류재민이 저측이 나서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손재우도 타점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기복 편차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손재우가 힘을 쓰게 된다면 최정환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막혀 만족할 가능성, 손재우가 힘을 쓰게 된다면 김동훈이 쫓아 나서는 경주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만짝가도 노려본다면요 아마 김동관까지는 기대해볼 수 있는 만큼 손재우가 내선 잡았을 때는 류재민이 못 넘습니다. 그 점 때문에 손재우의 버티기 가능성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 높다고 최정환이 인정받는 분위기가 아니라 류재민이 저측이 나섰을 때는 정지민, 김동훈과 협공 가능성 기대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 후배 정지민과 협공 가능성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결승 12라운드 권혁진만 비노조가 나머지는 노조서들입니다. 6대1의 싸움. 권혁진 혼자 자리 잡게 된다면 경주 프로 나가긴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정현수, 배수철, 김태율 자리 잡고 이명현 순으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전 9월달 초에 정현수가 힘을 쓰고 배수철이 몰고 왔습니다. 결승전에서 동반 입상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당시 배수철은 인기순위 1위였고 정현수는 다소 좀 떨어졌습니다만 주드럭발에 나가고 완벽한 동반 입상 성공시킨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졸업은 정현수가 1위로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순위 7위 배수철이 특선에서도 선행력이 통했었고 다시금 협공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수 상대로 배수철이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던 김태율이 호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배수철과 김태율의 동반 입상 한 살 터울이기 때문에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수철하고 정현수인 것 같아요. 배수철하고 김태율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수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정현수하고 이육동이 자리 잡았을 때는 배수철이 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육동이 홈미권 막혀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일 결승선 통과 이후 낙차 사고 당했었던 이육동이긴 합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태율은 홈미권에서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수밖에 없죠. 김태율이 넘어서면 이명현이 쫓아 나서는 경주, 김태율과 장우준이 다시금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태열 우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수철하고 정현수 중심으로 팔려 나가고 있는 만큼 김태열하고 이명현, 김태열하고 장우준을 공략해 나갔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과감한 승부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배수철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배수철하고 정현수입니다. 배수철하고 김태열의 선정 가능성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은 안정감 있는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라인 맞대결로 펼쳐지고 있는 편성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